앞 시간에서 제가 법률 요건과 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강의는 앞 시간은 그 틀을 잡았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틀 내에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게 시험 문제는 나와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리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째,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입법자나 법을 해석 적용하는 우리 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다 요건과 효과를 추상적으로 문장으로 개념화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법 규정들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 사건들에 적용하는 것들, 포습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법률에 정하는 요건이고 무엇이 법이 정하는 효과인가를 구분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요건이구나, 이게 효과이구나 알아낸 다음에 여기 이 요건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이 조항의 요건에 포섭이 되는 거네. 그러면 요건이 포섭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적용해야 되겠군. 요 일련의 그 서큘레이션, 순환 과정을 법학 전공자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 전공자로서 그런 포섭과 해석 적용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판례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판례와 중요한 학설은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을 거야. 현실의 문제를. 왜? 미래의 공무원들 되실 분이니까 법을 집행할 사람이잖아요. 법을 집행하고 적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할 수 있다고 봐. 사실 기본적인 소양들을 시험 문제에 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냈는데 이제 막 서로 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가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건과 효과가 있다. 근데 이 법률 요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엘리멘트고 그런 사실들을 여러 개 합한 것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된다라고 했어요. 법률 사실에는 사건과 용태라고 하거든요. 좀 말이 좀 개상망측한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건 하면은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태는 뭐냐면 한자가 이게 이런 용자에다가 이런 태자인데 글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결국 사건과 용태란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가, 사람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가, 사람하고 관련된 건가, 아니면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적인 결과인가에 따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출생 사망이 있어요. 출생 사망. 요거 사망이 뭐냐, 사람은 민법에 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말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 그 문장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사람은 생존하지 않았을 때는 권리 의무 주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 그죠? 그 살아있다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생존이라는 개념에서 살아있을 때 출생, 사망, 이 출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진통설, 완전히 이제 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야 된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나오려고 막 배가 아파 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에 걸리는 것처럼 태아일 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사망했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럼 아기에게 어떤 재산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출생 사망.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민법과 관련해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출생이라는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하나의 법률 사실이거든. 법률 사실이. 요거는 하나의 법률 사실인데 요 하나의 법률 사실이 출생으로 인해서 제가 효과라고 뭐라 했어요. 권리 의무의 주체 된다 했잖아요. 그걸 법으로 적은 거야. 입법자가.
사실 태어나도 안 할 수 있어. 내가 입법자인데 국회의원인데, 야, 국회 뭐 태어나가지고 애기, 저기 뭐 기어다니고 하는데 무슨 권리 의무 주체인데, 그래 하지 말고, 성년이 되었을 때 권리 의무 주체를 갖게 하자. 라고 우리가 입법자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은 이제 법 체계가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은 그거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학에서의 말하는 그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가능하면은 이해하고 외워야 되지만은 100%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썰이 나오는 거예요, 썰이. 그러니까 학설이 나오죠. 통설이 어떠니, 다수설이 어떠니, 소수설이 어떠니 하고 뭐 설이 막 이제 연구자들이 내는 이유는 사회학자들하고 달리 내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 학생이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애무자가 돼야 되는 거야. 합격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배들이 공부했던 거, 부선생님들이 공부했던 거, 판사님들이 판결했던 내용들을 가능한 많이 익힌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 소신하고 내 판단하고는 다르더라도 그냥 이게 많이 지식을 넣어서 그 지식에 따라 나오는 답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합격하니까. 합격하고 나서 내가 입법자 되면은 그때 내 철학을 넣어서 바꿀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지만 이제 선배님들이 했던 거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출생 사망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법 체계가 그렇게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고. 권리 의무의 주체 딱 주는 거야, 태어나면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사건이라는 게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런 거, 시효에 관한 거, 기간에 관한 거, 이런 것들도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내심의 의사, 외부의 행동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흘러가자, 객관적으로. 내가 시간을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출생, 사망, 시효에 관한 내용들, 기간에 관한 내용들. 예를 들면은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소송법을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제가 배우니까 지금 몰라도 돼. 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5년 전에 행정부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네. 지금 소송 제기해야겠다.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5년 됐으면 바로 각하시켜버려요. 기각도 아니고 각하야. 각하는 아예 보지 않겠다는 거야. 너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췄어. 왜냐하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1년이에요. 90일 1년이죠.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 1년 지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7일. 이게 예를 들어서 처분이 작년 2025년 4월, 오늘이 4월 며칠이라? 하여튼 오늘 4월이 며칠이라 쳐요. 4월, 예를 들어서 4월, 만약에 8일이라고, 오늘이 6월 4월 8일이면, 요게 9일 되면은 못하는 거예요. 1년 지났잖아, 벌써. 365일까지 해야 되고, 366일 되는 날 딱 하면은, 접장을 딱 내면, 소장을 내면은, 그 판사가, 이거 그냥 바로 휴지통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바로. 보지도 않아.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네. 왜 지금 갖고 왔냐. 묻지도 않아, 그냥. 이따 보고, 이거 뭐 1년 지났네. 이걸 심사할 것도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도 뭐예요? 날짜를 지키지 않았어. 날짜를 1년, 90일 1년이라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를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효과가 뭐예요? 각하시켜버리는 거야. 행정소송법에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가 있잖아. 근데 그 권리를 아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태어났다, 죽었다, 기간이 흘렀다, 이런 것들은 사건이라고 하고, 이런 사건들은 법률 사실이라고 해서 법률 효과, 법률 사실이면서 동시에 출생이라는 법률 사실은 동시에 법률 요건이 되는 거야. 하나의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 되는 케이스예요. 여기에 이제 출생이 바로 하나의 법률 사실이고 하나의 사실인데 이 사실은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법률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백도가 되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효과가 딱 생긴다는 거야.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출생, 사망, 소송 기간의 경과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는 외우면 돼. 그냥 주주 앵무새처럼 외워요. 외우면 돼. 그리고 또 우리 행정법상은 또 어떨까? 민법은 그렇다 치고 행정법상은. 행정법상에는 출생하면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출생하면은 아버지가 저기 아기 출생했다는 뭐 병원에 그 확인서 이런 게 다 부첨부해가지고 민원센터 가서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고 이런 효과가 생기잖아. 공법상 효과는 출생에 따라서 출생 신고를 하면 그 최종 신고라는 법률 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생겨요? 등록부에 등재도 하고 주민등록 번호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한테 뭐 우리 구에서 뭐 이렇게 뭐 100만 원씩 뭐 한 달에 뭐 기저귀나 뭐 이런 거 준다면은 그런 효과도 생기는 거지. 그런 효과도 있다면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우리 아기가 생김으로써 내가 다자녀 가정이 되었어. 뭐 그다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다 받는 거야. 효과가 생긴다 그런 거야.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민법상은 이런 효력이 있지만은 공법상도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출생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사건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그 내심의 의지나 아니면 외부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건하면은 출생, 사망, 뭐 소송법상의 어떤 그 기간, 제척 기간, 요 정도 알아두시면은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돼요. 문제 풀면서 확장시키면 돼요. 그 용태는 뭐냐면 사건하고 용태는 다른 게 사건은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 있다면 용태는 약간 조금 주관적인 거 있어요. 의사에 관한 거예요. 의사는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에 관한 거지. 사람. 의사라고 하면 용태하기 전에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106, 107, 108, 109인가? 110인가? 107, 108, 109, 110인가?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 107, 108, 109, 110인가? 유무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법에 보면 민법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진짜 아닌 가짜로 표시한 의사표시는 유효한 거예요. 내가 속마음은 이건데 그냥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냥 거짓말로 밖으로 이렇게 표시했어.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네 진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시된 대로 하는 거야. 유효하게 보고 이거는 무효라면 뭐냐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라고 해서 서로 짜고 치는 거야. 우리 학생하고 나하고 야 이거 원래는 시가가 50원인데 이거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가 100원으로 올리자. 그렇게 둘이 서로 짜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100원 같이 있다고 막 서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짜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무효가 되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이건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고 얘는 사기강박에 관한 의사표시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의사표시가 뭐냐면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법률적인 어떤 의사를 밖으로 표시할 때 내부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밖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거 참 저 그림 아름답네. 저 사람 참 좋네.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가 아닌 거야. 그런 것들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효과와 관련되는 행위가 법률 행위거든. 근데 법률 행위가 뭐냐면 내가 저 커피 참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야. 내가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해가지고 1,500원 주고 커피 CU 와서 카드를 딱 주고 이제 커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이미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의사가 밖으로 드러났잖아. 그 어떻게 돼? 그냥 저기 가서 그 주인분한테 카드 주면서 그러니까 1,500원 주면 컵을 주잖아. 그럼 제가 내려가지고 아메리카노 이거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라고 내가 커피 먹고 싶은 의사가 밖으로 드러난 거야. 그걸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는 법률적인 의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내 혼자만이 아니고 커피를 사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생기잖아. 나는 돈을 줘야 되고 커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저기 CU 주인분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 커피를 내주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계약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지? 버스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어떤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늦지 않아야지. 택시 타야 되겠어. 그것도
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A에 비해서 택시를 부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법률 행위가 되고 법률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효과 의사라고 하거든. 그런 법률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태라고 하면 인간의 내심의 마음이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 이거를 내부적 용태는 뭐냐면은 그냥 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외부적 용태는 뭐냐면은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말이에요. 내심적 용태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선의 악이에요. 이게 다 이거 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다는 거야. 선의하면 뭐지? 우리 학생이 선의하면 뭐야? 좀 뭐랄까? 선의. 우리는 보통 선의하면 착할 선자거든 이게. 착한 마음, 악하면 나쁜 마음이야. 악이거든. 이게 선 하면은 한자로 보면 이게 착할 선, 진선미하잖아. 악하면 악할 악 이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여기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법학자들은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악이고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좀 다르지, 그지? 완전히 다르다, 이거. 사회학자들하고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민법에 보면 107, 108, 190, 110조에 보면 제2항이 뭐라고 하냐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항이 다 있어. 전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착오로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중대한 착오. 아주 착각하고 했어, 내가. 아니면 사기강박 같은 건 뭐냐면 내가 사기당했어. 물건을 팔았는데 사기당해서 팔은 거야. 진짜라면 안 팔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거 진짜 엄청 귀한 건데,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상대방이 야, 이거 뭐 길거리 가면 저기 뭐야, 고물상 가면 이거 10분도 안 해. 내가 100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거 내가 엄청 잘 봐준 거다. 10배 주는 거다. 라고 해서 나 모르고 그냥 팔았어. 100원으로.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이게 골동품인데 100만 원 넘어가는 거야. 사기당해서 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사기 강박이 안에서 푸시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래 내가 이거 진짜 내 골동품 우리 조상한테 받았는데 100만 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내가 100원에 안 팔았을 건데 라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야. 판사님 저 취소할 거예요. 나 100원 다시 돌려주고 그거 다시 우리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이쪽 골동품 가져올래요. 한 판사가 니 사기당했었군. 상대방이 그때 사기 쳐가지고 100원 만에 갖고 왔으니까 돌려주고 다 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기 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 다시. 그랬더니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랬대. 어떻게 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뭐야? 이거를 그런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150만 원, 100만 원 주고 산 거야. 100만 원 주고 정당하게 주고 샀는데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어떤 특별한 물건 사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옛날에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팔았으니까 100원에 내가 팔았었는데 100원 줄게 다시 돌려줘. 이 사람 어떻게 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이게 좀 논리죠. 예를 들면 그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 컵을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1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100만 원짜리가 되는 귀중품을. 근데 B가 사기를 거짓말해가지고. 근데 B가 다시 C에게 이거를 팔았어요. 근데 A가 다시 C한테 이걸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면 효력이 무효가 되거든. 취소라는 거냐면은 소급해서 무효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법률 얘기를 말해. 취소라면. 철회는 미래에 대해서 철회는 지금 내가 철회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없애는 것을 철회라고 하고 취소라고는 뭐냐면 지금 취소합니다 하면은 계약을 했을 때 주로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배울 텐데 철회하면 무조건 장래요. 앞으로 기존에 했던 건 어쩔 수가 없음. 기대권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취소하면은 완전히 백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취소, 철회, 해지 이런 거예요. 해지도 미래에 대해서 해제는 계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개념으로 말장난 한단 말이에요. 법학자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둬야 돼요. C,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때 이 선의가 뭐냐면 이 C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선의라는 건 뭐냐면은 백침이야. 모른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야. 나 몰랐어. 모르는 것을 선의라고 그래. 그 내부적인 용태가 뭐냐면은 내가 드러내지 않아서 이게 안다, 모른다, 말은 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이건 내가 모른다. 모르면 판사가 몰랐으면 이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있네.
선이다. 그리고 악의는 뭐냐 하면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알고도 하는 경우, 악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야. 나쁘다가 아니에요. 뭐 알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고유과시라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행법 다르. 어쨌든 선의, 악의 이런 개념들은 선의, 악의, 통지 이런 개념들은 뭐냐면 내부적인 용태라고 그래요. 내부적인 용태. 내 마음속에 법률행위에 관련된 용태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법률행위에 관련된 그 개념들이다 보시면 되고, 외부적 용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주로 많이 얘기되죠.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 외부 형태. 요건 거의 뭐 요것도 좀 가끔 나오고, 얘는 행정법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민법에서만 주로 다뤄지고, 선의제삼자 때문에 다뤄지고, 행정법에서는 주로 얘랑 얘가 많이 다뤄져요. 얘는 뭐냐면은 외부적 용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에 적합한 것을 적법행위라고 하고, 저 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법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법행위냐, 위법행위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법에 적합한 것은 적법행위고, 법을 위반한 경우는 위법행위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외부적 용태 중에서 이제 그 행정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중요한데, 요거 이제 외부적 용태를 그대로 다시 봅니다. 외부적 용태라고 해서 이걸 좀 크게 쓰면은, 행정법에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리고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위법행위, 적법행위가 있고, 적법행위 중에서 아니면 뭐 중에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또 여기에다가 사실행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나, 일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드러난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뭐야? 행정행위. 행정행위라는 건 뭐야? 행정행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죠. 원칙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뭐냐면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서 내가 출생 신고를 하겠다. 이런 게 뭐냐면 공적인 행위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출생 신고 같은 경우 내가 신고를 한다든지 신청한다든지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지만은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행정청이 주체가 행정청이에요. 이 행정청은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할 때는 그냥 개인은 일단 예외적으로 공무수탁 사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구성요소인 구성단위인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직인을 가지고 있는 장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직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을 행정청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죠? 제가 주체, 청, 기관 구분하라고 할 때 왜 이게 내 문제가 나오는 거야?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아까 입법은 뭐죠? 법률은 쭉 문서화되어 있다 했잖아. 요거는 청이 뭐냐면 행정행위를 한단 말은 뭐냐면은 이 특정한 이 청이 이 사람, 개인, 국민에게 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 너 군대 가, 너 세금 내, 뭐 이것에 저것에 교육받을. 그러니까 이쪽은 의무가 생기는 거야. 너 교육받을 의무가 있지. 그 교육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 학부모한테는. 그러니까 너 자녀 학교 보내와. 안 보내면은 안 되죠. 너 나이가 되는데 군대 가야 되는데, 남자니까 군대 가야 돼. 군대가 병역 의무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세금 내. 너 매달 월급 많이 받았던데 얼마 세금 내. 이렇게 행정청이 명령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요거 너 뭐 해, 저 뭐 해.
아니면 경찰관 공무원이 빨간 불에 지나가는 운전했던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범칙금 내. 범칙금은 아니지. 그때 차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 차가 지나갔어. 저 차 전환바 줘야 하니까 차주가 나와. 근데 꼭 차주가 운전할 법이 있나?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운전했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경찰관은 어떻게 해? 의무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차가 위반했잖아. 차에 과태료 낼 수로 매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럴 때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태료를 어떻게 하지? 얼마인지 모르겠다. 5만 원인가? 내라고 우편 통지를 보낸단 말이야. 우편 통지 보내면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운전 안 했는데? 라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돼? 경찰서에서? 그럼 누가 했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저 와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와이프 이름으로 범칙금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칙금이라는 개념은 형사벌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정이 돼야 돼요. 법 위반자가. 근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는 차를 운전했는데 누가 운전했는지 몰라. 저거 애기가 갈 수도 있잖아. 보험 다 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 다 운전할 수 있는 보험 들면은 제 친구 줘도 되거든. 키만 주면 되니까. 내 차 주인일 뿐이지 차 운전은 꼭 내가 주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내세요. 범칙금을 내세요.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청이라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법은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 법에 대해서는 안 해요. 행정행위라는 게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있어야 돼. 특정한 사람. 몇 시에 그 길을 지나간 사람. 너 몇 월 며칠에 침 뱉었지. 딱 특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구체적 사실이 되는 거야.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 구체적 사실이 있었어. 어떻게 한다고? 법률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 요게 법 집행행위인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이잖아요. 법 집행인 거야. 요게 이제 포습이 되는 거야. 포습과 적용을 집행이라고 표현한 거거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은 뭐냐면 이거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정한 법인 거야. 도로교통법 될 수 있고 형법도 될 수 있고 경찰직무집법도 될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이걸 집행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에 준한 작용인데 단독적 공권, 그러니까 공권력, 권력을 쓰고 권력이 사실은 좋은 말이 권력이지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을 이제 법으로 이게 정당화된 권력이라고 하지. 이게 내용은 폭력이단 말이야. 공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그래. 단독하잖아. 협의하는 거 아니지. 행정청이 국민한테 야, 너 위반했는데 얼마 낼래? 그래. 협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딱 법 규정만 보고 이거 포섭된 거 보고 구체적 사실 보고 법 규정을 딱 읽은 다음에 경관이 어떻게 돼요? 너는 얼마야? 얼마 딱딱 때린단 말이야. 기준에 따라서. 하지 상대방한테 너 형편이 얼마인데 얼마 낼 수 있어? 내 6만 원 때려야 되는데 낼 수 있어? 매일 이렇게 하는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단독한다. 단독을 하고 내용은 뭐였죠? 내라고 너 군대 가. 얼마나 큰 거예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야. 군대 간다는 거는 몇 년 동안 꼼짝 못해. 군대에서 그냥 주는 밥 먹고 훈련만 해야 돼.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너 말 안 들으니까 수용사 교도소 들어가 있어. 그럼 또 다 자유를 제약하는 거잖아. 그때 보면 폭력이단 말이야. 그게 이 행정행위를 그냥 골목길에 있는 일반인이 하면은 폭력배가 되는 거야, 일종의. 길 가는데 그냥 가는데 이 구역 지나가니까 돈 내야 돼. 1,000원 내. 그러면은 그게 폭력이지 뭐야. 근데 국가는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거야. 국가는 어떻게 해요? 도로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차한테 야, 2만 원 내. 안 내면은 번호판 떼가고 이렇게 그러잖아.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근데 국가가 행사하는 좋게 말해서 공권력이야. 공폭력이니까. 근데 폭력을 우리가 위임한 거야. 국가는 질서 유지해야 되고,
안전도 보장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점을 적으로 할 때끔 우리가 인정해주고 동의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폭력을 쓰면은 이제 잡아가지고 오히려 경찰관이 너 막 무슨 권리로 길 가는 사람한테 돈 받아 이래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구간은 딱 한 마디 쳐놓고 돈 내 했을 때 안 내면은 번호판 떼가야겠다 하는데 막 협박 다 하잖아. 단독행위다. 단독을 한다. 단독적 공법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행정행위단 말이에요. 요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냐면은 요게 법률행위란 말은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법률행위에는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강의 드렸던 계약인 거예요. 계약.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고 있어요. 민법에 보면 법률행위에는 보면 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뭐냐면은 유언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내가 자식들한테 야 유언 이렇게 할 건데 동의해 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딱 그냥 가서 저기 변호사한테 내 죽으면은 뭐 재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돼. 골치 아프고 죽을 때까지 가볍게 죽으면 된다. 그지? 근데 뭐 장남 차 안 불러도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케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유언장에 하고 이제 대신 이제 그것도 이제 효력이 나오게 그 싸움에 안 붙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뭐 공경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유언은 내가 그냥 혼자 그러니까 내 유언이라는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 요건이 되고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가 되고 단독적 법률행위라고 단독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 의사표시는 하나로서 법률행위가 되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효과가 생긴다. 유언의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유언의 효력이 어떻게 생겨요? 법의 유언의 효력을 해가지고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사람 말한 대로 효력이 만들어지게끔 법이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되는 거야. 이게. 사실상 있는 게 아니고 법이 딱 입법자가 정해주는 거야. 그래.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줄게. 딱 정해주는 거야. 그 효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서 법률행위가 되고 법률 요건이 돼서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계약은 물건 팔게 청약이고, 그리고 또 물건 살게 승낙이고, 요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어. 요거는 의사표시가 하나와, 이걸 단독행위라고 그래. 단독행위. 요거는 의사표시가 두 개지. 두 개인데 뭐냐면 서로 반대되지.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서로 반대되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표시 두 개가 들어간 거를 계약이라고 한다고. 계약이라고 하고 요 계약도 법률행위고 요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법률 사실이 두 개, 두 개가 있고 계약의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행위가 되며 법률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효력을 입법자가 딱 부여해 주는 거야. 이게 법률행위예요. 민법상. 또 법률행위가 3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충돌하는 게 아니고 같아.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합동행위라고 그래. 합동.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는 크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 거야. 합동행위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방향이 똑같이 충돌 안 하잖아요. 얘는 반대인데 얘는 하나로 똑같이 가는 거야.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뭐죠? 예를 들면 사단법인 설립행위. 우리가 사단법인 만들어야겠다. 우리 여기 공부해준 사람들, 경찰인지 아까 공부했으니까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법인 책격을 한번 우리가, 부여받아서, 우리가 활동해보자. 할 때 사단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민법에 보면 법인이 있거든. 인은 뭐냐면 자연인을 말하고 법인을 말해. 그래서 항상 권리 의무 주체는 누가 된다고? 인격이 있는 게 되지. 인격은 뭐냐면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사람이 생겨난 동안에 자연인으로서 인격을 가지는 거고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는 거야. 서울대학교 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예를 들면 학교법인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 수 있잖아. 재단법인 사단 우리 그 공조직에도 있죠. 그게 영농물 법인도 있고 있잖아. 그런 것들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것들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식으로 법에다가 딱 법인격을 부여해주면 어떻게 돼? 법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직인을 가지고 청이 되는 거란 말이야. 평청이 되는 쥐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직인이 없는 조직은 뭐야?
법인격 법 조문을 봤는데 뭐뭐 설립에 관한 조항 조직법 봤는데 법인격 관한 내용이 없으면 그 조직은 뭐예요?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돼? 구미시 발전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구미시 발전연구원은 저기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딱 법이 있으면은 구미시 발전연구원이라는 직인을 가지고 그 원장이 이걸 행사하면서 행정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돼. 근데 없고 그냥 구미시장 밑에 있는 어떤 자문기관으로 딱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구미시장이 그 연구원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은 구미시장이 취합해서 구미시 직인직에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이런 합동 행위는 뭐냐면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야. 같은 방향이잖아, 그지? 같은 방향, 목적이 같은 거야. 목적이 사단법인 만듭시다 할 때 사단법인 설립에 관련된 행위들은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뭐냐면은, 의사표시가 뭐지? 3개 이상이잖아. 3개 이상,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3개 이상 되는데, 특징이 뭐냐? 계약하고 달리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간다. 앞으로. 예, 하는 거고. 이 합동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법률 요건이 되어서 합동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인 설립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요렇게 입법자가 이런 요건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 민법이고, 여기 민법이야. 민법의 법률행위란 말이야. 근데 재미난 건 봐. 법률행위, 행정행위 아니지. 적이 있단 말이야. 법률행위 적. 이거 뭐냐면 요거야. 비슷하다 이 뜻이에요. 여기 일본어거든. 이게 법학 공부하다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일본적인 용어라 우리 사회하는 사람들은 잘 안 쓰기 좋아. 근데 어쨌든 법률행위 적이란 말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 같은, 유사한, like, similar to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와 비슷한 이거랑 비슷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거예요. 행정행위. 이거 법률행위, 행정행위 비슷하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적 자치가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법률행위 자유원칙이 있어서 법률행위는 뭐냐면은 민법 제 103조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돼? 사적 자치 원칙, 법률행위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서 임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이 우선되고,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에 관련되니까 그 다음에 계약 같은 것들이 법률행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 그러니까 뭐냐면 임의 규정이라는 거냐면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계약으로서 뒤집을 수가 있어요.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야 우리가 민법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요게 계약 자유원칙.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강행 규정이 위반되면 안 되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행정행위는 뭐냐면은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이 말하는 주로 계약과 합동행위는 별로 없어. 아까 보니까 단독행위잖아. 아까 법률행위에서도 단독행위 관련된 게 많아. 여기는 계약에 관한 게 많고. 자, 그러면 이 단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단독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임의규정도 지켜야 돼. 공법은 임의규정, 당위규정 개념이 없고 거의 다 강행규정이에요. 왜?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잖아. 법치행정의 원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이 뭐예요? 법치행정의 원칙은 뭐냐? 행정청이 일할 때 법의 룰링을 받아라는 거야. 법의 룰링.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계약해서 국민하고 행정청이 적당히 공무원하고 적당히 신호 위반했는데요. 6만 원 좀 힘드니까 사정 어렵잖아요. 2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계약으로 하죠. 안 된단 말이야. 딱 정해졌어. 6만 원 하면 6만 원 때려야 돼, 공무원은. 물론 이제 그 어떤 사정에 이런 것들은 판사가 봐주는 거야. 판사가 갔을 때, 야, 이게 6만 원 때렸는데 보니까 홀어머니 모시고 이 사람 매일매일 하루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6개월 동안이나 아예 면허 취소해가지고 차도 못 몰게 하고 이건 너무 좀 과하네. 이런 것들은 이제 판사가 보고,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나, 경찰관이 보면서 형편어렵네요. 참 홀어머니 모시고 참 눈물 납니다. 진짜 감정이입 해가지고 그냥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돼? 그 공무원은 징계받을 수 있어요. 너 새끼 왜 어떻게 너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은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임의적 규정의 개념 자체가 없어.
법에 따라서 통치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저기다 말은 뭐예요? 그래서 행정행위와 법률행위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말했지만 법률행위는 임의규정은 배제시킬 수 있고 당사자끼리 어떤 그 자치, 그 법률행위 자치원칙, 사적 자치원칙, 계약 자유원칙, 이게 그 근대 입헌주의 그 사적 자치원칙이거든. 개인주의 원칙이잖아. 근데 공법의 분야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자치가 없어. 너 맘대로 하면 돼. 법대로만 해야 돼. 법대로만. 그래서 적이 붙는 거야.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뭐냐면 행정행위가 아주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하고 닮았는데 행정행위가 닮았는데 저기다 말은 뭐냐면은 단기만 닮았는데 실제로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오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스피치 해드리겠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고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습니다. 형성적은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하명, 이제 제가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중간시험 우리가 이후에 5월 달부터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하명은 뭐냐면은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아래 하자에 명령할 명자거든. 너 세금 내, 너 군대 가, 너 교육받으러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정의 상대방한테 지시하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하명은 아래 하자에 명령하는 거예요. 허가는 뭐냐면은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시켜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어렵지?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영업 허가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영업은 뭐냐면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사실은 헌법에 보면은 영업의 자유가 있거든. 장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굳이 국가에 내가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 원칙은. 그런데 목욕탕도 마찬가지. 목욕탕도 내가 할 수 있고 뭐 내가 저기 뭐야 도나스, 내 밀가루 가지고 도나스 팔아가지고 저 리아카 갖고 와서 그 학생들한테 파는 거 내 자유가 있어. 헌법에는 영업의 자유인데 다 그냥 막 그냥 그 영업의 자유 마음대로 하게끔 하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너무 막 그 문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 상대적 금지라는 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국가가 법으로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고 단지 질서 유지 차원에서 허가받게 하는 거야. 근데 너 떡집 할 거야? 해줄게. 이제 허가는 해줄까? 허가 받아서 하라는 거야. 허가. 그것도 이제 그래서 명령적인 명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면제는 뭐냐면은 너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깎아줄게. 뭐 이런 거야. 면제.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빼주는 거야. 하명은 명령을 대해주는 거고 이렇게 명령해 하는 거고 면제는 명령이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살짝 들어주는 거야. 빼주는 걸 말한다는 거야. 형성적이라는 것은 설정해 주는 거 말이에요.